뉴스의 라이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있는 릴레이 인터뷰 민생을 부탁해. 오늘은 김기령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2024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위원회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큰 이슈였나요? 네, 저희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그다음에 공간계획이죠. 공간계획하고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위원회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이번 행감하고 예산을 토대로 두 가지 정도 주요 지적사항을 추진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예. 예, 균형 발전이 과연 올바로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균형이라는 게 똑같이 평등하게 생각하는 그 균형이 아니라 지역 특색에 맞게끔 지역에 맞게끔 발전시키는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규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정책 집가 안정을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결국에는 이게 지금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핀셋 규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법정동, 행정동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법정동으로 일괄해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알고 있는 법정동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대치동이라고 하면 대치동은 1동, 2동, 4동이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예. 근데 결국에는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는 대치동이라고 일괄적으로 묶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반경 내 1km에 있는 대치동은 대치동 전체에서 34%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결국에는 다른 행정동에 있는 주민분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원회 소관 업무 중에 청년 정책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저도 청년이라 관심이 좀 많은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청년들이 결혼을 좀 꺼린다거나 저출생 문제로 이어지는 거 이게 인구 위기까지 이어지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어떤 대책 갖고 계시나요? 네, 저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청년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 저출생,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요. 예. 결국에는 이제 이미 먼저 선진국에서는 진입을 해서 먼저 많은 정책을 시행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청년이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와이드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서울시 정책으로는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을 이렇게 유치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그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의 이제 전제가 이제 대학생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저희가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모든 그 초중고의 정책은 또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하고 저희가 함께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에 시대가 요구하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도시계획은 뭔가요? 그 도시는 가용부지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에 서울시에서도 국토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수평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어떤 한계치가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선진국에서도 아시다시피 뭐 뉴욕이나 도쿄 이런 데들은 대부분 이제 고밀도 복합화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미래 도시의 계획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직주락이라고 해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복합 개발로 직업과 주거와 어떤 문화가 함께 있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거기다 추가로 학까지 제가 좀 전에 청년 정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 직주락 학까지 존재하는 그런 고밀도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예. 철도 지하화. 그래서 지금 철도 지하화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뭐 미세먼지나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그 지하 공간을 개발함으로써 또 상부가 이제 공원화될 수 있거든요. 또 공원도 가능하고 또 고밀도 복합 개발이 가능함으로써 선형공원이 존재하고 그곳에 결국에는 지역 간에 단절돼 있던
철로로 인해서 단절돼 있던 그런 지역 간의 소통도 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스포츠 경영학을 전공하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전공 어떻게 살리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그 정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예. 결국에는 제가 요번에 의정 활동으로 이제 서울시 체육시설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공체육시설의 명명권을 이 명명권을 할 수 있는 결국엔 이제 해외 사례에서는 이제 네이밍 라이츠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는 기업이 어떤 일정 기간 그 공공체육시설이나 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해가지고 홍보 이미지를 더욱더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척돔이나 뭐 종합운동장, 뭐 목동운동장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들은 결국에는 그 비용이 좀 그러니까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내는 세금을 좀 줄이고 기업이 부담하는 재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하면은 그런 재원들은 또 다른 복지 차원에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위원회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